안녕하세요. 장동훈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11월 1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409.66포인트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긴축 우려 속에 기관 순매도의 하락 마감했는데요. 외국인은 552억 순매수하였고 기관이 1132억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또한 789.31포인트 1.69% 하락 마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314억 순매도, 기관은 567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국내 증시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으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즉 긴축 우려 때문에 하락 마감한 건데요. 또 여기에 미국 재무부의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또 부진하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이제 순매수에 힘입어 코스피가 2,400원 지켜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삼성 S대, LG에너지솔루션 등 2차전지 관련주 대형주들이 4%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에 SK하이닉스가 2% 가까이 올랐고 삼성전자는 가공포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카카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 시행 첫날인 지난 6일날 7.34%로 급등했었죠. 이번 주 월요일날. 그러면서 800선을 단숨에 올라섰는데 코스닥은 지금 이후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0선으로 내려섰는데요. 시총의 높은 종목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각각 6% 이상 하락하며 내림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16.90, 0.51%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30년물 입찰 부진과 매파로 돌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시점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후퇴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시장 제약업체, 의료기기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국내 이제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우리나라도 유행 우려 소식 속에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더스제약, 한국파마, BC홀드제약, 국제약품, 유유제약, 메가CS 상한가를 갔죠. 오전에 상승하다가 차익실에 나오다가 다시 이제 오후에 급등하면서 메가C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유행 중인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할 조짐이 보인다고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간염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에 감염된 이 9살 남아가 간염 후에 단기간 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아이는 최초 병원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간염과 기관지염이 확인돼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그 다음 날부터 빠른 속도로 상태가 악화되면서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후 마이코플라스마 폐렴뿐 아니라 코로나까지 또 코로나와 또 아데노 바이러스에도 중복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업계 관계자는 이제 보통의 면역 상태를 지닌 경우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뿐만 아니라 이 다른 바이러스에도 중복 감염되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는데요. 또 국내에서도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환자가 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8월부터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 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달 10월달 22일부터 28일까지 입원 환자가 113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45명 대비 전년 동기는 45명인데 2.5배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외신에 따르면 최근에 베이징, 허베이성, 중부 허난선 등 중국 전역에서 지금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 감염돼서 소아과를 찾는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이 베이징에 위치한 유이병원은 또 지난 9월 상순부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과 기타 호흡기 질환의 급속한 확산으로 소아과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고 소속 병원 두 곳도 하루 평균 문진 환자가 1,600명에서 1,8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저우령이 허난중의학대학에서도 평균 문진량이 하루에 3,000명,
주당 2만 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지금 수학과 진료가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서류를 등록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일진공, 우리기술투자, KPM테크, 갤럭시 머니터리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코인마켓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전 11시 정도에 36,684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 빗썸과 업비트에서도 4,91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내년 1월까지 승인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현물 ETF 기대감이 고조된 점에서 최근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그 델라웨즈 국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인 아이세어즈 이더리움 신탁 관련 서류도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코인 가격이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오전 11시 정도에 10% 이상 급등하면서 2100달러 선,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282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편 이제 어제 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대주주 송치영 이사회 의장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받았다는 소식도 연일 뭐 통풍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 일부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는데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AI용 인공지능용 HBM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이 반도체 설비를 증설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0조 원 규모로 설비 투자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PSK홀딩스, 한미반도체, STI, 오로스테크놀로지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내년 설비 투자로 10조 원 정도 집행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50% 정도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해병기에 대한 선제 대응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등 최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SK하이닉스는 AI용 HBM 반도체 설비 증설에 집중할 계획이고 HBM 핵심 제작 기술인 실리콘관 통전극 TSV 공정과 DDR5, LPDDR5 등 고부가 가치 D램 설비에도 자금을 투입해서 탄탄한 생산 체력을 만들어서 반도체 맹기에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SK하이닉스 마케팅 담당 부서장이 지난 26일 날 열린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4세대 제품인 HBM3, 5세대 제품인 HBM3V 이런 내년 물량이 모두 안판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025년 HBM 물량도 고객사, 파트너사와 생산 등에 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빈대 관련 종목들이 또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빈대가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오코